네, 대박 90분 월요일 저녁 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승승장구 대박 포트폴리오로 이어갈 텐데요. 벌써 11월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습니다. 한 달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승자는 누가 될지 궁금한데 한 주의 시작은 어땠을지 오늘까지의 누적 수익률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순위 변동 없이 시작이 됐네요. 장대진 부지점장 지난주 이어서 1위 자리 지키고 있고요. 더불어 수익률 또한 상승 중입니다. 2위 최승현 대표 18%대 수익 나타내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정재웅 차장이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종목별 수익률 순위 알아보겠습니다. 황윤석 대표의 종목 슈프리마 변함없이 1위 지키고 있네요. 그리고 안철수 연구소는 이번 주 3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김용준 전문가의 일진 디스플레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이면서 2위까지 상승을 했고요. 정재웅 차장의 하이닉스는 4위, 장대진 부지점장의 OCI는 5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변동사항 체크해보겠습니다. 먼저 최승현 대표의 변동사항입니다. 젠백스가 오늘장에서 일부 손절이 됐네요. 이어서 내일장 변동사항인데요. 젠백스를 추가로 매수할 예정입니다. 담을 비중은 20%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크루셜텍의 경우 목표가와 손절가의 변화가 있습니다. 목표가는 18,500원으로 상향하고요. 손절가 역시 16,9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허준 대표의 포트폴리오입니다. GI바이오가 오늘 장에서 매도 처리가 됐습니다. 다행히 손실폭은 마이너스 0.5% 수준에서 결정이 됐네요. 허준 대표의 종목 태광 역시 포트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20% 비중이 빠져나갔네요. 내일장 신규 편입 종목으로는 메디포스트를 주셨습니다. 시초가 매수로 비중은 50%를 담을 예정입니다. 네, 계속해서 정재웅 차장의 포트입니다. 하이닉스 목표가를 24,500원으로 재설정했고요. 손절가는 22,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두산중공업 역시 장중 대응 가격에 좀 변동이 있네요. 목표가와 손절가 각각 67,000원과 6만원으로 조정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타이거 전문가 변동사항입니다. 삼양식품이 오늘 장에서 신규 편입이 됐습니다. 목표가는 4만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 옆에 계신 두 분의 포트폴리오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재 이사 포트부터 살펴볼게요. 지금 포트에는 두산중공업 한 종목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좀 아쉽지만 포스코 ICT가 지금 손절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종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포스코 ICT하고 두산중공업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요. 일단 포스코 ICT가 오늘 손절 라인을 넘어가면서 이제 손절이 됐습니다. 이 포스코 ICT는 차트를 보고 먼저 말씀을 드리죠. 사실 뭐 종목 상담 시간이나 실제로 지난번에 한 차례 이제 편입을 했던 그런 종목인데 전고점 돌파가 됐을 때 매수를 해 들어간 그런 종목입니다. 매매 방법은 10,000원을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편입을 했었고요. 그 전에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도 10,000원이 이제 돌파됐을 때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13,000원까지 목표였기 때문에 상승을 기대하고 이제 접근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단기적인 모습 자체가 이런 상승 채널을 형성을 했고 올라가면서 강하게 올라갔었고 이제 그 흐름은 좀 약해졌긴 하지만은 꾸준하게 저점을 높이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9,500원 정도를 이제 손절을 잡은 이유는 이게 이제 그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을 못했을 경우에는 다시 간다 하더라도 눌림이 좀 깊이 나오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리스크 관리는 한 거고요. 이 종목 자체에 대한 뭐 기대는 여전히 하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모양이 형성되거나 할 경우에는 다시 재편입이라든지 추후 고려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ICT 아무래도 좀 손절가를 짧게 잡았기 때문에 오늘 좀 손절가 이탈하면서 손절이 됐고요. 네, 두산중공업 지금 한 종목 보유 중이신데 1% 미만의 손실로 뭐 아직은 좀 양호한 상황입니다. 이 종목 살펴보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형주 중에서 몇 안 되는 추세가 유지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차트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그 여기가 손절 라인을 잡았던 6만원 부분은 종가상으로 계속해서 이제 지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그 저점을 확인하고 나서 반등을 주고 계속해서 이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그
그 6만 원 부분을 확인을 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이 추세는 유지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신규로 이제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두산중공업을 25% 정도 더 편입을 할 계획이었는데 편입이 되지 않았었고요. 그 뒤로 두산중공업 말고 이제 한전기술을 이제 편입할 계획인데요. 이 종목은 기존 비중을 유지하고 전략을 유지한 상태에서 추세가 유지가 되면은 계속해서 보유하면서 목표가까지 갈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은 일단 계속해서 지금 보유를 하실 예정이고요. 또 신규 편입 종목이 3종목이나 있으시네요. 일단 아이테스트 이 종목은 예전에 한번 편입했던 적이 있는 그런 종목이죠. 네, 맞습니다. 네. 실제 편입이 됐었는데 그때는 사실 설명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재편입이 됐고요. 최근에 경향을 보시면은 신규 상장된 종목들이 초기에 이제 어느 정도 매물 저항들을 받고 나서 뭐 보름이나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반등을 어느 정도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테크용이라든지 K맥이라든지 뭐 CN플러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그런 형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이테스트 역시 새로 상장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그런 신규 상장된 종목입니다. 단기적인 이동평균선이 만들어지면서 5일선이나 10일선이 확보가 되면은 네.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이 아이테스트 같은 경우는 조금 몇 가지 특징점이 있어서 편입을 다시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네. 비중은 한 20% 정도인데요. 이 종목은 이제 반도체 테스트, 반도체가 나오게 되면 그것이 잘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장비 업체입니다. 실제 테스트도 하고 있고요. 근데 특이한 점은 이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테스트를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이 21%입니다. 꽤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이라든지 해외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계속된다면은 높은 영업이익률로 인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상장주였던 그런 흐름, 이 공모가가 2,400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점 부분이 한 2,200원 정도에서 나오고 있고요. 반등이 나온다면은 이제 공모가 이상으로 올라가서 목표가는 지금 현재 한 2,700원 내외로 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 SDI랑 한전기술을 또 새롭게 가지고 오셨는데 이 종목들 좀 스피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종목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이 종목은 삼성그룹에 있어서 차세대 에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기에 이제 빠졌던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 부분이 오늘 나왔던 이 상승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21선과 61선이 일단 정별이 된 상태고요. 단기적으로 눌림이 들어오면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5일선, 11선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다 오늘 양봉으로 해서 올려놨거든요. 그렇다면은 21선이 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단기적인 정배열로 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봉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향후에 어떤 이익 모멘텀들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30% 비중으로 편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전기술이죠. 네. 한전기술은 이 종목은 이제 두산중공업하고 이제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역시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엔지니어링, 국내에서 한전에서 수출을 하고 하게 되는 원전에 대한 어떤 설계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독점을 하고 있는데 해외 수주가 계속해서 이익 모멘텀과 어떤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중요한 거는 이제 사우디에서 2030년까지 16기 정도를 지금 발주할 계획인데 그 중에 일부만 들어온다 하더라도 설계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매출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제가 이제 중요해 보고 있는 것은 영업이익률이 역시 25에서 30%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수주가 되면은 바로 이제 그것이 주가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산중공업을 추가로 25% 편입하기보다는 이제 한전기술을 25% 편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그 내용은 한 50% 정도로 이제 비중을 채워놓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85,000원을 돌파하고 나서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손절은 85,000원을 잡고 목표는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99,000원까지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84,000원이신 거죠? 84,000원입니다. 네. 85,000원이 지설이기 때문에 약간 낮춰서 지시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중공업 계속해서 보유하시면서 이와 관련해서 한전기술을 내일장 새롭게 포트에 넣을 예정이고요. 더불어서 삼성 SDI 그리고 아이테스트까지 새롭게 포트에 넣을 예정입니다. 박상희 소장님께서도 또 4종목 지금 보유 중이신데 아무래도 대형주 중심으로 보유를 하시다 보니까 좀 충격을 피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기아차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우선 좀 보유 포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2주 동안에 걸쳐서 주가가 계속 하락하면서 그리고 지지난주 월요일 이후에 화요일부터 장이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때 포트폴리오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시다시피 손절매 가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우량주 같은 경우는 장이 변동성이 커지면은 사실상 따라가면서 손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일반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 개인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손절매 가격 잡아놓고 있지만은 그 손절매 적용시켜서 매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손실이 막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 급락하는데 손절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특히 우량주 같은 경우에 대한 투자 전략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단타로 요령 있게 발빠르게 초단기 매매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대응이 가능하고요. 또 저희 방송하는 전문가 입장에서도 손절매 적용하면 자동으로 손절이 나가기 때문에 이게 되겠지만은 많은 90% 이상의 이 투자자분들 그게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우량주가 추세를 타고 가다가 상당히 그 추세의 어떤 큰 상승 흐름을 보인 끝에 변동성이 커져서 추세가 무너지면은 과감하게 손절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량주가 지금 현재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에서 고점 대비해서 절반 내지는 그 전으로 빠져 있는 상태에서 바닥에서 단기적으로 한 20, 30% 상승했다가 다시금 바닥을 확인하는 들어온 자리에서 함부로 우량주를 팔게 되면 또다시 바닥에서 팔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이렇게 또 급반등하면은 대응을 못 합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오늘 같은 경우 종목별로 3%, 4%씩 급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만약 그러면은 지난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전부 다 손절까지 적용해놨으면 다 거기서 손절매가 이탈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또 오늘 같이 급등하면은 또 더 비싼 가격에 추격 매수를 해야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그 기업 자체의 리스크가 아니라 시장의 리스크, 시장 시스템 리스크로 빠질 때는 아예 주식을 다 팔든지 아니면은 기업의 자체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좀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어떤 자신감 있는 투자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종목을 제가 좀 보유하고 있고 지난 2주 동안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지만 손절가 적용시키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많은 분들께서 우량주가 급락해 있는 바닥에서 변동성을 이용해서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물론 있겠지만은 손절가 함부로 적용하면은 길게 놓고 보면 바닥에서 결국은 팔고 바닥에서 내가 매매했구나 이렇게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항상 유념하시면서 지금 물론 불확실성의 장세고 불확실성의 그 시세가 계속 전개되고 있지만은 그 부분을 갖다가 많이 좀 생각해서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종목별로 제가 하나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차트를 한번 보겠는데요. 먼저 그 기아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보유해 나가고 있고요. 기아차에 대한 어떤 성장성과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주가는 박스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박스권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아래쪽에는 한 6만 6천 원 정도가 지지선이고 위쪽에는 한 7만 7천 원에서 8만 원 정도 저항선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 목표가를 7만 7천 원에서 8만 원 선 정도로 잡고 제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한 9만 원 선이었었는데 오늘 목표가를 그 정도로 좀 잡는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호남석유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남석유화학 보시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이 121선과 제반 이동평균선 수렴이 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손절까지 30만 원 잡았다면은 아마 그 지난주에 다 팔리고 오늘 또 이후에 또 비싸게 사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또다시 이 30만 원대로 35만 원 수준, 120선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35만 원, 6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일단 36만 원 목표이긴 하지만 35만 원대부터 분할 차익을 할 생각이고요. 3분기 이어서 4분기 실적도 양호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인드 계속 유지해 나가셔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지금 중국 쪽에서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 네. 중국의 경기 부양 쪽으로 경기 부양 조치가 구체화되면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쪽이 바로 소재 산업인데 그 중에서도 화학주, 그 중에서도 호남석유화학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대림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겠는데요. 대림산업은 요번에 이제 고점이 이제 10만 원 선에서 내려와서 지금 이제 어제 한때는 8만 5천 원대가 내려갔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손절가 잡았을 때가 바로 9만 원 선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난 이틀간을 손절매가 나갔을 텐데 오늘 다시 9만 원 회복했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로는 일단 10만 원에서 한 10만 한 5천 원 내외가 저항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만 5천 원 정도를 일단 여기서부터 11만 원까지 짧게
여기까지 이제 120에서는 저항은 전체적인 상황이 좀 개선돼야 되기 때문에 차트 보시게 되면은 10만 5천 원부터 11만 원 선까지 목표로 해서 대응을 해나가겠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역시 그 수주 모멘텀이 강하고 원가 관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수익성이 3분기에 이어서도 4분기에도 아주 강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 저도 들어간 종목이기 때문에 최소 전고점 10만 원 이상은 보고 투자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S오일인데요. 사실 기아차하고 S오일은 제가 이 방송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갖고 있던 종목이고 그렇죠. 중간에 계속해서 손해보고 이익보고 이렇게 계속했던 종목인데요. 네. 자, 이번에도 지금 현재 손해를 본 상태입니다. 일단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목표는 12만 한 5천 원 정도가 이제 전고점 선이 1차적인 목표선인데요. 4, 4분기에 대단한 성수기를 맞이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ESI 주력 제품인 이제 물론 석유 제품도 있고요. 그리고 PX, 파라자일렌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지금 현재 상황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서 수익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은 워낙 그 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은 또 시장 상황이 좀 개선되면은 이 석유 사업 부분하고 또 이 파라자일린 화학 사업 부분이 크게 부각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12만 5천 원, 중기관점 14만 원 목표 유지하겠고요. 또 올 지난 3, 4분기는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차손이 거의 2,700원 났었거든요. 근데 4, 4분기에 환율이 만약에 한 1,100원 선 초반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네. 한 2,500억 정도 환차이익이 들어옵니다. 환차이익이 들어오게 되죠. 그럼 또 4, 4분기는 순이익 증면에서 폭발적인 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이다라는 관점을 유지하시고요. 12만 5천 원 단기는 그리고 중기는 14만 원 목표로 해서 계속 유지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상희 소장 포트를 보면은 기아차, S오일, 호남석유, 대림산업 이렇게 4종목 들어있는데 지금 좀 손실이 나신 상황이지만 손절가 없이 계속해서 보유하겠다 이런 전략이십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가에 매수를 한 거다 이런 판단하에 계속해서 지금 보유 결정하셨네요. 정수재 이사와 박상희 소장의 포트폴리오 변동사항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